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냥 끄적인 낙서? 아니면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이 가는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 마음속 비밀을 알려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이 색과 그림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미술 치료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화면에 뭐가 보이세요? 당연히 빨간 사과죠. 그쵸? 이걸 보고 다른 걸 떠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정말 0.1초도 안 걸려서 아, 빨갛다 하고 바로 알아차리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말이죠. 저 사과가 원래부터 빨간색이 아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본다는 행위, 그리고 색이라는 것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매일 보고 느끼는 이 색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사실 말이죠. 색이라는 건 물체에 칠해진 페인트 같은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빛을 받으면 자기가 싫어하는 색결의 빛은 튕겨내고 나머지는 꿀꺽 삼켜버리거든요. 그럼 우리 눈이랑 뇌는 뭘 하느냐? 바로 그 튕겨져 나온 빛을 딱 잡아서 아, 이건 무슨 색이구나 하고 해석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번역 작업인 셈이에요. 자, 그럼 다시 사과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문장이 핵심이에요. 사과는 사실 빨간색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과는 빨간색 빛을 제외한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리고 오직 빨간빛만 튕겨내는 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저 빨강은요, 사실 사과가 난 너 싫어하고 거부한 색깔인 셈이에요. 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대체 우리 뇌는 이 빛 신호를 어떻게 색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심지어 가끔은 뭐에 착하게 빠지기도 하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우리 뇌의 이 작은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직접 한번 시험해 볼 시간입니다. 화면에 딱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이 화면 정중앙을 5초 동안 눈 깜빡이지 마시고 한번 뚫어져라 쳐다봐 주세요.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5, 4, 3, 2, 1. 자, 어떠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방금 전까진 분명히 없었던 어떤 색깔의 잔상을 보셨을 거예요. 혹시 무슨 색이 보이셨나요? 아마 대부분 청록색 계열의 어떤 점 같은 걸 보셨을 거예요. 맞죠? 분명히 없었는데 말이죠. 바로 이 신기한 현상을 개시 대비 혹은 연속 대비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뇌가 방금 작은 마술을 부린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마술이 가능한 걸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색을 감지하는 세 종류의 센서가 있거든요. 바로 원추세포라는 건데요. 빨간색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면 빨간색만 담당하는 센서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 나 힘들어. 좀 쉴래? 하고 파업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흰 화면을 딱 보면 지친 빨간 센서는 잠시 쉬고 나머지 초록, 파랑 센서가 우리가 대신 일할게 하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합쳐진 색, 바로 보색인 청록색 잔상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단순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수술실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혹시 의사 선생님들이 왜 초록색 수술복을 입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바로 이 원리 때문이에요. 수술 중에 붉은 피를 오랫동안 보다가 만약에 흰 가운을 입은 동료를 딱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눈에 청록색 잔상이 아른거리면서 집중력을 확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그 붉은색의 보색인 초록색 수술복을 입어서 잔상을 중화시키고 의사의 눈 피로를 줄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과학적인 선택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색을 아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접근해봤어요. 근데요, 색이라는 게 단순히 빛의 파장, 그게 전부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부터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색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의미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색을 경험하는 과정은요, 크게 보면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방금까지 이야기한 눈이 빛의 파장을 감지하는 물리적 인식 단계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요. 바로 그 색이 우리의 감정, 기억,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약속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심리적 경험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죠. 똑같은 빨간색인데 어떨 땐 사랑이 됐다가 또 어떨 땐 위험 신호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색깔에 심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만든 시스템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고대 인도의 차크라일 거예요. 물론 이게 현대과학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옛날 사람들이 오랫동안 색깔이랑 우리 감정, 그리고 몸의 상태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거든요. 차크라는 우리 몸에 있는 7개의 에너지 중심점이 각각 무지개 색이랑 연결되어 있고 그 색깔들이 우리 마음 상태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이 차크라 시스템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균형입니다. 각각의 차크라는 고유의 색깔과 감정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흐름에 뭔가 불균형이 생긴다, 그러면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고 본 거예요. 반대로 이 색깔 에너지의 균형을 잘 맞추려고 노력하면 내면의 조화를 찾고 더 나은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색을 통해서 마음을 진단하고 또 치유하려고 했던 아주 오래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색과 상징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가장 강력한 도구, 바로 미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미술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비추는 창문이 될 수 있을까요? 미술 치료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동그란 문양을 떠올리실 거예요. 바로 만다라입니다. 이게 산스크리트어인데요. 본질을 뜻하는 만다랑 소유를 뜻하는 라가 합쳐진 말이래요. 그러니까 글자 뜻 그대로 풀면 나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릇 또는 내 마음속의 작은 우주를 상징하는 원형 디자인인 거죠. 학자 홍윤식 님은 만달라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 마음속에 참됨을 갖추는 것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막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동그란 원 안에 집중해서 색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다 보면 그 행동 자체가 흩어졌던 내 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시 모으고 내 마음속의 질서를 되찾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치유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상태는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에 정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아이들 그림을 보면 이게 정말 잘 보이는데요. 아이들의 그림 실력은 그냥 느는 게 아니라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자라나는 것과 똑같이 거의 정해진 단계를 따라서 발달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처음엔 그냥 의미 없는 낙서, 즉 난화기에서 시작해서 사람 비스무리한 걸 그리는 전도식기를 거쳐서 마침내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선을 긋는 도식기로 나아가죠.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그림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아직 통제되지 않는 선들이 막 얽혀 있죠.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뭔가 구체적인 형태랑 질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그림 실력이 늘었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이해하고 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내면의 힘이 그만큼 정교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 사람의 내적 발달 지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색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색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그림이 어떻게 발달하는지까지 다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모든 걸 어떻게 종합해서 한 사람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지도로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이 표현치료 연속체, 줄여서 ETC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의 지도를 통해서입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의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그냥 색을 느끼고 손을 움직이는 감각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슬픔이나 기쁨 같은 특정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인지, 혹은 더 나아가서 복잡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인지적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틀이에요. 이걸 통해서 치료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심코 끄적인 낙서 하나, 왠지 모르게 자꾸만 끌리는 색깔 하나에도 이렇게 우리 몸의 반응과 마음의 이야기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다음에 무심코 뭔가를 그리게 된다면 그 그림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려낸 그 지도를 한번 찬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